네, 그러면은 헌법 사례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회차고, 지금 책을 보시면은 이제 뭐 두껍기는 한데, 헌법의 경우에는 기본권 파트가 조금 복잡한데, 요즘 앞에 있는 헌법재판론의 경우에는 몇 가지 그 좀 암기를 해야 되는 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이제 좀 반복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부할 때 조금 나쁘지는 않은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규칙이 있고 그거에 따라 문제가 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은 110쪽, 그러니까 109번에 있는 109쪽에 있는 29번 정도까지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위헌법률 제청 신청이랑 이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라 가지고 헌바 소원 68조 2항의 소원, 그리고 이제 68조 1항의 소원까지 해가지고 조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쓰면은 이제 헌법재판론이라는 거는 저희가 했던 행정소송이랑 느낌을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공권력이 저희에게 뭔가를 했는데 그냥 국민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주민, 외국인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은 공권력이 뭔가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이제 기본권을 침해하느냐, 또는 이제 이 행위 자체가, 공권력 행사 자체가 어떠한 헌법 원칙에 위반되느냐, 뭐 이런 식의 건을 가지고 이 헌법 소원 청구라고 해서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나라에서 헌법재판소를 대법원 위로 올려서 뭐 사심제를 만드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뭐 실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지만 그냥 돈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실 뭐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절차가 늘어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뭐 어쨌든 헌법재판소도 이제 사법권의 하나로 보는 경향들이 있고 뭐 독자로 보는 경향도 있는데, 이 헌법재판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공권력에서 이제 국민 행사되는 거를 이제 세 가지 절차로 다툴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41조 헌법재판소법이 있습니다. 헌재법이 있고 41조 1항에 4조 1항이라고 써가지고 중간에 넣으려고 했는데, 41조 1항에 이제 그 위헌법률 제청 신청, 심판, 제청,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68조 2항에 헌법 소원 심판이 있고, 68조 1항에 똑같이 헌법 소원 심판이 있는데, 요거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요걸 이제 위헌 심사형, 이걸 이제 권리구제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게 헌가 사건, 이걸 헌바 사건, 이걸 헌마 사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필기를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헌가 사건의 그거를 봐야 되는데, 요건을 일단 헌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 소송 요건이 어떻게 되냐, 심판 청구 적법 요건이 어떻게 되냐 봤을 때 지금 본안 소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뭐 내가 이제 음주운전으로 걸려가지고 뭐 면허 정지를 받았다든가, 혹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가지고 이제 도교법이나 이런 걸로 지금 이제 형사 기소가 돼가지고 걸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소송이 돼야 돼요. 소송. 그래서 이 소송 중에 이 소송에 적용되는 법령이 있잖아요. 법률이 있고, 적용 법률이 이제 위헌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적용 법률이 위헌으로 나게 되면은
그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소급적으로 효력이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소송은 뭐예요? 그 우리가 뭔가 이제 위반을 했을 때 그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고, 법이 없으면은 이 37조 2항의 법률 유보에 의해 가지고 법률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법조가 없으니까, 적용법조가 없으니까 처벌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안 소송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위헌이 나게 되면은 본안 소송에서 뭐 승소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뭐 행정사건일 수도 있고 민사사건일 수도 있고 형사사건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승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위헌을 받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게 이게 헌가 신청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법률에 대한 거여야 돼요. 왜 법률이냐? 뭐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거 안 되냐 했을 때 왜 법률이냐라고 한다면은 그건 그냥 41조 1항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름 자체도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 적격이 이제 법률에만 해당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같이 하나가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재판의 전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송을 하려면은 이 재판 자체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건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송이 안 되거나 끝났으면은 이게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적법하게 제기된 소송이 계속 중요해야 되고, 이 소송에서 지금 나를 처벌하려는 법조를 날려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용되는 법률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처럼 위헌이 나면은 승소로, 원래는 처벌 받는 거였는데 이기는 걸로 바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는 요 세 가지를 이제 재판의 전제성의 요건으로 보게 됩니다. 뭐 개별적으로는 이제 요 안에서도 세부 쟁점이 있긴 있는데 일단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소법원, 관할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송, 본안 소송 중인 본안 소송 중 법원, 그러니까 수소법원이죠, 사실은. 네,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냐면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판단을 하냐면은 이 사건에 있는 판사님이 판단을 해요. 판사님이 이걸 보고 이 뭐 원고라든가 피고인이 하는 말이 맞느냐라고 고민을 해본 다음에 맞는 것 같으면은 이제 헌재로 올리는데, 안 맞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한다? 기각을 한단 말이야. 기각이 날 수도 있어. 이 소송 말고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는데,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선택지를 하나 할 수 있어. 아니 법원에서 저러는 거는 믿지 못하겠다, 우리가 직접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헌바 청구라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제대로 안 돼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기존 여건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럼 그 기존 여건은 뭐냐? 대상은 법률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돼야 된다 했잖아요. 기각이 돼야 되는데 요 기각은 각하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요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관할은 이제 헌재에다가 바로 하게 된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헌바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랑 얘는 일종의 세트 같은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요거랑 완전히 별개로 소송이랑 무관하게 그 나라에서 뭔가를 했는데 그게 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 하는 게
헌마 청구예요. 헌마 청구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활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하면은 헌재가 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문턱을 만들었어. 행정소송, 항고소송처럼 문턱을 만들었는데 그게 요건이 10개인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별도로 청구인의 적격이라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는 청구인 적격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청구인 능력이랑 적격으로 포함을 되는데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의 침해가 됐어야 되고 보통은 이제 국민이야. 다만 이제 국민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국민이라고 합시다. 국민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외국인을 인정하는 케이스도 있다. 그리고 이 청구인 적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걸 검토하는데 이건 그냥 당연히 소송하는 거니까 이제 소송 요건 중에 하나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게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에 해당하느냐, 작이냐 부작이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한 다음에 요게 이제 청구인에 관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 관련성.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앞으로 게임 하려면은 본인 인증을 다 받으라고 했다. 그런데 그 본인 인증을 받으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게임 업체에다 얘기해서 야 니네 앞으로 게임 가입 받을 때 사람들한테 개인 인증, 본인 인증 하라 그래. 이렇게 되면은 그 공권력 행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얘네한테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영향은 누구한테 와요? 우리한테 오잖아요. 물론 얘네도 받겠지만은. 그럼 거기에 서서 게임을 하려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있고, 직접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게 있고, 방금 한 것처럼 한 다리 건너서 가는 경우에도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현재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침해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법적 관련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충성이라고 해가지고 헌재는 그렇게까지 판결을 많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왜냐면 나라가 위헌이 많으면 힘들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위헌이 1년에 한 40개씩 나온 나라지만은. 그래서 이 보충성이라는 거는 다른 절차 다 했는데 없으면 우리한테 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소외 이익이라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이거 위헌됐을 때 너한테 뭐가 좋아? 예를 들어 본인 인증 안 해도 되면은 내 개인정보 탈취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좋은 거고, 그 변호사가 강제로 해야 되고, 그걸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하고, 똑같이 청구기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다 세부 쟁점이 있어서 여기서 다 하게 되면은 그냥 기본 강의처럼 돼버리니까 이제 저희가 하면서 조금 문제를 풀면서 세부 쟁점을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콘텐츠는 저희가 받고, 그거는 받고, 목차에는 지금 페이지가 없으니까 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6년 3차 모의시험 1문 설문 1인데 에어컨 좀 세게 해달라고 말 좀 하겠습니다. 네, 그 16년 3차 이제 모의시험 1 설문부터 할 건데, 일단 문제를 보면은, 문제를 먼저 보는 거죠. 3페이지 중간쯤에 있죠. 위 사례는 가상의 것이 말해 갑의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의 적법 요건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를 보면은 소송 중에 있어서 뭔가 내가 이 법률에서 피해를 받게 되고 이걸 이제 날리면은 내가 이기게 된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죠. 대상은 법률이고, 그런 요점들을 찾으면서 읽어가는 겁니다. 문제 보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기관, 이걸 이제 건강보험 요양기관이라 한다 되면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의 질, 범위 등에 대해서 규제를 받고 정해진 건강보험 수가만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행위의 내용에 따라 진료비가 정해지는 진료행위별 수가제가 있고, 이제 이런저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하게 되는 이제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해 산정된다. 한편 그 방법이나 절차, 범위, 상한 등 요양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이에 근거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은 이제 비급여 대상을 열거해 놓고 특수한 진료기법으로 진료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법에서는 이제 그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면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은 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외과의원 개설해서 운영하던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하여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자 이를 거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제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 중에 이제 건강보험법 32조에 대해서 법률심판 제청 신청했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사람마다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례를 그냥 책을 읽듯이 한번 쭉 읽은 다음에 문제에 부합하는 거를 뽑는데 뭐 선생님들마다 방법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중요한 건 뭐죠? 이 논의를 하려면은 일단 소송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갑이 취소 소송을 하고 있죠. 취소 소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복부에서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이제 지정되자 그걸 취소하는 거죠. 내용은 요양기관 지정처분 취소. 그러면은 요게 날렸을 때 우리가 취소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갑이 신청을 한 게 국민건강보험법 32조죠. 건보법 32조에 해당한다. 요것만 있으면은 물론 32조 내용을 봐야 되긴 하지만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일단 32조 내용도 보겠습니다. 3페이지 아래 참조점 보시면은 건강요양기관의 지정이라 돼서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복부 장관이 정하고 이 항에서 이를 거부하지 못해 그냥 그게 끝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요게 날라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정을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32조로 그냥 다 날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판단해요? 일단 본안소송 같은 경우에 취소소송 되고 있잖아요.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요건별로 정리를 하면은 일단 대상이 법률이냐, 건보법 32조 법률이라고 형식적으로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상 법률은 형식적 법률을 의미한다. 뭐 법률의 효력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이 법률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재판의 전제성인데 재판의 전제성 3개잖아요. 일단 소송 계속 중이냐? 소송 계속 중이죠. 포섭을 할 때는 서울행정법원에 사건명이 취소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이렇게 포섭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 나온 정보에 사건 번호까지 있으면은 그거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적용 법률 같은 경우는 건보법 32라고 됐을 있고 이게 타당하니까 된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요거랑 여기에다 적용되죠. 요게 이제 취소 소송은 이게 이제 사건에 적용이 되고 있느냐, 이건 대상이냐고 법률이냐를 물어보는 거, 이건 내용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적용돼요, 안 돼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정을 당하고 거부도 못하니까 적용된다. 그 다음에 다른 결과 같은 경우에 32조를 날리면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지정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정해도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원래는 이게 있으면은 이 기각인데 인용이 되죠. 그래서 이 다른 결과가 되는데 이 다른 결과 중에 지금 사안은 뭐죠? 뭐가 바뀌는 거죠?
주문과 결론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따 하면서 나오면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을 쓰는 거죠. 10점짜리이기 때문에 뭐 크게 쓸 건 없고, 뭐 한다 그러면 이게 한 3점 정도 되고 여기 한 7점 정도 되겠죠. 재판의 전제성이. 그러니까 대상 법률이 3점, 7점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 할 때 재판의 전제성은 뭐 계속 적용, 다른 결과 이렇게 해서 뭐 계적다 이런 식으로 암기해서 푸는 겁니다. 그럼 4페이지로 넘어가서 해설을 볼 건데, 뭐 문제점은 쓰면 좋고 안 써도 되고, 강성민 선생님 책이 약간 조금 바뀐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요건을 다 외우고 있어요. 시험에서 당연히 다 외운 채로 들어가겠지만은 요건이 뭐 꼭 기억 안 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법률가로서 이제 법률의 근거에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써야 되는 거죠? 이 소송 요건이라는 게, 이 허가 사건이라는 게 헌재법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들이다 라는 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뭘 써야 된다? 아까 헌법재판소법 41조 1항을 쓰시면은 지금 여기 써있는 요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문헌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41조 1항을 써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법요건 일반론이 있는데, 이제 심판 대상이 법률 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인데,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법규명령이 법률처럼 활용되고 뭐 이런 대외적 구속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조약처럼 다른 형식이지만 레벨이 법률이랑 같은 거, 이런 걸 말합니다. 실질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재청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라는 건 이제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건데, 그냥 사건의 당사자인 거고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재청 신청권자는 내가 소송 중이니까 그냥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상성 같은 경우에 법률에 해당해야 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형식적 법률이라고 써졌죠. 그거 체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현을. 그리고 이제 재판의 전제성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 자체가 판례 문구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설을 쓸 때는, 답안을 쓸 때는 그러니까 판례 입장인지 학설인지 써주잖아요. 그래서 이 의의에 있는 것도 이 판례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놓고 판례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한번 뭐 문장이 워낙 자주 써야 되는 문장이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되고, 그래도 뭐를 포섭한다? 서울행정법원에 그 지정처분 취소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그랬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에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에 적용된다라고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법 32조가 지금 요거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이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는데,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이라는 거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내용과 효력에 관한 의미가 달라지거나, 여기는 안 써있지만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 중에 그 세 가지 중에 주문은 항상 이제 바뀌는 대상으로 나오게 되고, 이유는 아마 법률적 의미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헌재 역사상 2건인가 밖에 없어서 사장됐다고 뭐 그걸 제외하는 판례가 있는 걸로, 제외하는 결정례가 요즘 이제 좀 문투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법률적 의미가 남은 게 아니라 이유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래다가 이유도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포섭이 중요한데, 지정처분 취소 구하는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고, 32조가 처분의 근거 규정이니까 적용이 되고 있고, 처분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서 이기는 거죠. 그럼 주문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이제 다른 내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그 책에서는 승소 판결을 하게 될 것이므로 이렇게만 써놨었는데, 원래는 취소가 기각이 되지만 인용이 된다는 취지로 해가지고 조금 비교를 해주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는 원래 어떤 형상이 있고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좀 표현될 수 있게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2016년 2차 모의시험 이문 설문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인용 판결 확정 후에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정지로 인한 이제 손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손배 청구에서 1차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법률인 식품위생법 44조 1항 3호에 대해서 심판 제청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단 여기서 그 개적다에서 개적도 아니라 재판의 전제성이랑 대상 법률 중에 우리가 어떤 걸 먼저 판단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이 문제를 삼는 거니까 요거는 지금 그 법률이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44조 1항 3호 해가지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법률이란 형식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항, 호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조는 이제 제목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항은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는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 분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분설하는 건데 지금 그 참조조문을 잠깐 보면은 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조가 이제 하나의 그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보면 챕터가 있고 챕터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는 1항 해가지고 쭉 있는 부분들이죠. 내용은 이제 한 챕터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일 수도 있고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그 아래 이제 그 내용 중에 개별적인 근거들이 이제 3호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대상이 뭐 호든 항이든 목이든 간에 법률에 이제 그런 갈래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거여가지고 그게 줄어든다고 이제 뭐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송을 한다는 건 민사법원인데 민사법원에 손배 청구하니까 일단 이게 소송이 계속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44조 1항 3호가 여기에 적용이 되느냐 이런 파트가 이제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일단 인용 판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5인 가족을 부양하는 갑은 공직에서 은퇴한 뒤에 퇴직금 등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도입해서 이제 헬스클럽 앞에 삼계탕을 경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손님이 헬스클럽 회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경쟁업소에서 이제 식재료가 불결하다는 얘기가 들자 이제 대부분이 이제 갑의 삼계탕집을 이용하게 됐다. 그런데 종로구청 식품위생과 공무원들이 2019년 9월 1일에 갑자기 단속한 결과 주방에서 이제 생물이 담긴 봉지의 상단에 유통기한 16년 8월 25일까지라는 게 발견됐어요. 9월 1일에 왔는데 8월 25일까지가 있으니까 이제 합리적인 의심으로써 얘가 지금 이거를 음식에 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죠. 구청장 A는 16년 9월 5일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생류를 이제 그 조리의 목적으로 주방에 보관함으로써 위반했다라고 해가지고 조리의 목적을 지들 맘대로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제 15일간 영업정지 처분했는데 그걸 이제 9월 10일 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취소송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사건에서는 일단은 대상은 취소 소송이 끝난 거는 인용 확정됐으니까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민사 소송이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국배청이 들어간 거죠. 국가배상 청구가 국가배상인가요? 손해배상 청구니까 국배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또 틀리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문제 써 있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우리가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이고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위반은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위반은 안 한 거니까 문제가 없고 근거법령은 이제 식품위생법인 거죠. 식품위생법 44조 1항 3호였던 것 같은데 써놓고 주면 좀 그러니까 맞네요. 44조 1항 3호고 그럼 이거는 일단 형식적 법률이니까 맞고 대상 법률 이제 대상 법률이 식품위생법 법 44조 1항 3호니까 맞다. 그럼 내용을 봐야 돼. 내용. 왜냐면 국배청을 했으니까 국배청이 인용될지 안 될지 그런 거를 판단하는 건데 44조 1항 3호를 보면은 종업원은 이제 영업의 위생 그거를 해가지고 이런 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게 날라갔을 때 지키지 않아도 되면은 국배청이 인용되냐 했을 때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계속 보죠. 그래서 이게 일단 끝이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재판 자체는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민사법원에 들어가 있는 거고
사건명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 사건명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손배소송이고, 그럼 여기서 44조 1항 3호가 취소가 됐어요. 근데 지금 취소돼도 큰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이거 기존의 처분이 인용 위법하다고 판단이 됐죠. 물론 이제 위법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기판력이 그대로 국배 위법에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걸로 해서 영업정지가 생겼으면은 국배가 인용될 거라는 건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럼 과연 이게 기각이 되었을 것이냐 했을 때 약간 애매하다. 그럼 이거는 이제 열린 결말이거나 안 되는 사건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이 안 되는 사건을 봐야 되는 거죠. 얘도 지금 보면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가만 가지고 20점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은 6페이지 가시면은 재판의 전제성 이거 판례 입장이다라고 해서 옆에 판례라고 쓰시고, 여기서 이제 공무원의 위법한 이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인데, 이 사건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됐으니까 아까 이 취소 소송을 한 게 확정이 된 거는 영업정지범을 잘못 때린 거죠. 그러면은 그거 영업정지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있는 건 거의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그 인정이 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강성민 변호사님은 다른 방법으로 판단을 하셨는데, 일단 공무원의 위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이제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제 고의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서 국배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럼 여기 사안의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은 이제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경우엔 국배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내용의 결정을 하려면은 이 국배 청구가 원래는 예를 들어서 기각이 돼야 되지만 인용이 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차피 소송이 날아가든 말든 간에 공무원은 그거에 따라서 한 거밖에 없기 때문에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다른 내용을 할 수가 없다. 뭐 저희가 이제 아마 요 답이 이제 모범 답안의 답일 거로는 판단이 되는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기존의 취소송 있잖아요. 취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인용이 됐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취소가 됐으니까 그럼 결국은 영정이 잘못됐다라는 거고, 이제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배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인용된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은, 지금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취소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손해는 발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인과관계 문제고 고의과실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될까요?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어차피 인용이어가지고 안 된다는 건데, 이제 이 변호사님은 어차피 기각이라 안 된다, 약간 요런 취지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강성민 변호사님의 해설을 따라서 하실 거를 어쨌든 저는 권해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사안의 경우에서 네 번째 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법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럼 위헌 결정 되더라도 그게 이제 소급해서 잘못된 걸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없어지는 거랑 이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요건이라 그게 법률 자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천에서 어차피 기각을 하게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취지로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로 가서 이제 18년 1차 모의시험 1 설문 1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은 6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이제 A시 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고, 갑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제 통지받은 방송일절 및 시설에 따라서 14년 5월 21일과 같은 달 28일 각 1시부터 1시 반 사이에 지역방송사 B를 통해 이제 방송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이 사건에서 이제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일 전 3일까지 계약서 사본을 해가지고 서면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누락을 했습니다. 갑은 낙선했지만 샘슈퍼 득표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A씨 선관위가 신고 의무 불이행할 이유로 6월 22일에 과태료 300 부과했고 공소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1,800만 원을 전부 공지하는 처분을 해버렸다. 돈을 못 받게 됐다. 취소송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대상을 특정하고 적법 여부를 검토하라는 거잖아요. 사실 문제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이미 읽어버린 상황이어가지고 문제를 늦게 읽게 됐지만, 일단 대상을 특정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법률이 안 나와 있죠. 법률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 기록에서도 요즘은 그 뭐 법률을 날리는 문제만 매년 나오고 있는데 법률을 요즘은 특정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문구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은 방송일 전 3일까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시설명 이용시 소용시간 이용 방법 등을 서면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이제 아래서 뺏기는 거예요. 그럼 공직선거법 찾아보시면은 일단 71조 1항 연설원은 하기 위해서 다음 선거 기간 중에 연설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이건 그냥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서면 신고 규정이 아니죠. 4항에 이걸 하려는 사람은 다른 내용이 방송이 돼서 안 되고 녹화해서도 안 된다 했으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항으로 넘어가서 이제 경영 관리하는 자는 통보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 시설과 일정을 후보자에 통지하는데 이건 후보자 신고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럼 마지막에 뭐다? 10항에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자체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항 2호 내지 5호 규정에 의해서 할 때에는 이 방송시설 이용자 사업을 첨부해서 이용할 방송시설명, 이용일시, 소요시간, 이용방법 등을 방송일절 3일까지 당의 선거관리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똑같은 표현이 써있죠.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확실해. 요거는 확실한데 이 다음에 한 번 더 우리가 추가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위반해서 지금 그 어떻게 된 거죠? 전액을 보존받을 줄 알았는데 보존이 공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보존이 공제되게 만든 원흉도 또 찾아야 되는 말이야. 그래서 그건 이제 보존 공제에 관한 조항을 찾아야 되는데 그 내용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 신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했고 위법 선거 운동이라고 가지고 공제를 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과태료 한 거가 이제 보존 제공, 그러니까 공제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건 확실하죠. 위법 선거 운동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려가서 그 보존에 관한 조항을 보는 거예요. 122조의 1을 보시면은 이제 선거구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한 선거 비용을 보전한다. 이런 식으로 써 있고, 이제 1호 과목 보시면 15 이상의 경우에 되니까 우리 38% 넣었으니까 이게 적용이 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적용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탈 필요 없고, 2항의 규정이 있어서 다음 같은 경우에는 보전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1호, 2호, 3호에 보시면은 줄 쳐놓으셨으니까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쭉 내려가면은 여기서 지금 다른 건 해당하지 않는 거냐. 지금 아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줄을 치신 거예요. 그럼 요것도 일단 해당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또 뭘 찾아뵈냐? 과태료가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 135조의 1을 보시면은 선거 비용 보전의 제한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자금법 40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건데 상관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보전 안 하는 건데 상관없죠. 그다음에 9쪽으로 가서 위에 3항 보시면 정치자금법으로 이제 고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4항에 이제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 통지하고 반환을 명해야 되고, 그 후보자는 이거를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뭐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이제 그건 발견된 때 통지 사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태료의 부과징수인데 70조 위반한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요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당선 무효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됐는데 무효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건 얘는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요건 적용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참조조문을 보는 법을 우리가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줄이 쳐져 있는 걸 보니 이 부분도 제 생각이랑 해설이랑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위헌으로 날리려면은 일단은 대상이 법률해야 되고 적용되는 법률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건 해결됐죠.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이니까. 그럼 이 사건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적용이 대상이 되는 걸로 판단되는 게 3개 정도 있는 거예요. 일단 공직선거법 71조에 10항이 있지.
공선법 71조 10항이 있고, 이거는 아까 말한 요건, 방송을 할 수 있는 요건 조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2조의 2에 이제 보전 제한 조항이죠. 122조의 2에 2항의 사무죠. 2항의 사무. 이거는 공제 조항이고, 그 아래 135조의 2 같은 경우에는 회계보고나 혹은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혹은 이제 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요런 거에 관한 거니까 요거는 이제 정치자금법이랑은 상관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261조에 이제 300만 원 과태료가 나온 게 있죠. 261조에 2항의 1호 과태료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과태료 조항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은 원칙적으로는 뭘 날리면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위헌법률 제청 심판 신청을 하게 만든 걸 하면 돼. 그럼 원래는 이게 맞아. 공제 조항을 날려야 돼. 공제 조항만 없으면은 이걸 위반했어도 요게 적용이 안 되니까 보전 제약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헌법에서는 어떤 형태로 규정을 하면, 형사처벌에서 특히 그렇긴 하지만은 이거를 이제 의무 위반 조항이라 그래요. 의무 조항. 그리고 형벌 조항이 있어. 근데 이거랑 같으면 괜찮은데 이거랑 다르고 이게 더 넓은 경우가 있어. 이 사안이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122조의 2에서 2항의 3으로 보시면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써있단 말이야. 그럼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은 요 요건 하나 지킨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지. 즉 이걸 위반했을 때 이걸 날려야 되는데 이거를 다 날리게 되면은 이거 위반한 거 외에 조항도 같이 날릴 수가 있어. 그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요거 중 71조 10항 부분을 날린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거랑 같이 두 개를 날리는 식으로 이제 보통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넓은 경우에는 요렇게만 해도 될 거는 같은데 보통 요거랑 요거를 이제 그렇게 요거랑 요거를 이제 같이 날리게 되고, 만약 요거랑 같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만 날리면은 요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때는 요거만 날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 해설로 넘어가면은 10조개 이제 심판 대상성 같은 경우엔 법률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심판 대상 조항은 공직선거법 122조의 2항 3호 중에 71조 10항 부분 이렇게 돼 있죠. 70조 10항 부분이랑 71조 10항도 같이 날리는 것이 좋다. 법원의 제청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사안의 경우에 해당 요건을 추측한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고 적법료이기 때문에 제청 신청이 특정됐는지를 보는 거여가지고 재판의 전제성이랑 그 대상성이랑 제청 권자를 보면 되죠. 당사자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3페이지 있는 문제랑 요거랑 해설이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3페이지 쪽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을 보시면은 계속 중, 적용, 이제 다른 법률의 재판인데 계속 중이고, 이 사건이 지금 아까 소를 제기했다고 생각 초성 계속 중이고 얘네 두 개 적용되는 거고, 날리는 경우에 그 보존공제 처분이 취소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41조 1항에 대해서는 전부 했고, 그 12쪽에 있는 이제 위헌심사형으로 가겠습니다. 헌바소원이라고 하는 그 파트인데, 헌바소원은 아까 이슈가 뭐라 그랬죠? 여기서 했던 적용법률, 개적다, 재판의 존재성, 요거는 당연히 다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이걸 할 수 있다? 제 조건이 있죠. 헌가 신청이 기각이 되어 이걸 할 수 있으니까 기각이나 각하를 당했는지, 그리고 이제 청구기간에 대한 파트가 나오게 된다.
여기서 이제 12쪽 보시면은 헌소심이 적법한지 여부 검토하라는 거니까 그냥 아무 내용이 없어서 사실관계 가야 되죠. 노 정년은 2003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대 음대 성악과에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학의 연봉만으로는 노부모, 처자녀, 구인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렵게 되자 대학 성악과에 지원하려는 중 중고대학 등 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성악과외 교습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대학교 인사위원회는 2011년 12월 23일 이제 법률 제3조가 대학 교원으로 하여금 과외 교습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정년이 이제 주섬씨께 이제 현행법을 위반하고 대학 강의를 소홀하게 했으니까 부적격자라고 해서 재임용 거부 처분을 했고 소총심사위원회에 이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기각이 됐다. 노정년은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했고 이게 직업선택의 자유, 뭐 근로의 권리 어쩌고저쩌고를 침해한다고부터 재청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그래서 9월 24일에 이제 헌소심을 청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사람이 사립교원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사립교원이 이제 거부를 당했다. 제가 그때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이거랑 별개 그 코스니까. 사립이랑 교원 공무원이 좀 차이가 있는데 사립교원 같은 경우에는 이 거부를 당하면 이게 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취소 소송을 할 수는 없고 거부한 다음에 소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걸 한번 봐달라. 여기서 만약 이제 처분이 적법하다. 그러니까 기각이죠. 기각이 나오면은 이게 이제 처분에 해당해서 이걸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은 요 사건에서 노정년 씨 같은 경우에는 12년 7월 9일에 소송을 제기했죠. 12년 7월 19일에 제소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건 소청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소청 전 경을정 정보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쟁점은 4월 9일 날 이 송달을 받았으니까 일단 요게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90일 이내인지를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재청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12년 8월 21일에 기각이 됐고 이걸 언제 받았냐? 8월 24일 날 받았다. 그리고 나서 언제 소를 제기했냐라고 했을 때 9월 24일 날 헌바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청구 기간이 기각 통지를 안 받은 날로부터 제가 항상 이 숫자에 약해서 30일인 것 같은데 30일이죠. 네. 3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질은 숫자 세기 문제입니다. 숫자 세기 문제. 근데 이 숫자를 제가 잘 못 세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공개해서로 올리고 틀려가지고 굉장히 슬펐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단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적법요건 같은 경우에 대상 적격은 뭐죠? 대상 적격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그 위반을 했다는 거죠. 이 사건 법률 조항 3조, 학원교습법 3조죠. 법 3조. 그 다음에 재판의 전제성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송이 취소 소송이니까 이제 취소 소송이 계속 중이고 법 3이 적용되겠죠. 이것 때문에 임용 거부당했으니까 이거 없어지면 인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결과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적법한지 여부는 일단 기각도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청구 기간이 30일 이내에 들어와 있냐 하는 건데 8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되냐면은 자 12쪽에 달력이 있습니다. 8월 24일부터 한 줄 내려가면 31일이죠. 그게 7일입니다. 7일. 그러면은 31일
금요일이니까 7일, 14일, 21일까지 가게 되면은 28일이죠. 28일. 왜냐면 7, 4, 28이니까. 그럼 거기서 28에서 30일 되면 이틀 더 가야 되죠. 20일, 23일이에요. 22일, 23일. 그럼 말일이 23일이잖아요. 그럼 민법에서 기간 계산할 때 말일 그러면은 영업일 하루 넘기죠. 그래서 24일까지가 기간이야. 24일 0시인가요? 24시인가요? 24일, 24시까지란 말이야. 근데 언제 했죠? 24일 날 했으니까 당연히 24일 전에 한 거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헌소심 청구 오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 쟁점이 요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대상적 취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세부 이슈가 하나 뭐냐면은 이 취소 소송이 만약 어차피 각하될 거라면은 이제 이 적법하게 계속됐다고 보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소기간 도가는 적법 사유 중에 각하 사유의 가장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이 4월 9일부터 7월 19일이 아니라 7월 9일입니다. 7월 9일까지가 90일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4월 달력이 없네요. 이건 제가 모의시험 문제를 한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4월 9일날 통지 받았으면은 이게 4월 9일부터 30일 이내여야 되는데 90일 이내여야 되는데 90일이라는 게 30, 30, 30이잖아요. 근데 4월부터 7월까지 하면은 숫자는 이제 요거는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 4월 9일부터 7일까지가 1일짜리가 2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틀이 빠져야 되고 그러면은 4월 9일에서 이제 아마도 7월 11일까지가 될 건데 거기서 이제 2개가 빠지면 7월 9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상투에 약하니까 만약 이게 90일 도가 하면은 이게 각하되는 거기 때문에 적법하게 계속되는 거라고 보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제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해설을 보면은 이제 68조 2항의 적법 요건 같은 경우에는 대상 적격이 법률이어야 되고 기각이 있어야 되고 이 각하를 포함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재전을 갖춰야 되고 청기간 준수하고 변호사 강제주의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변호사 강제주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변호사 정당회를 대리인으로 서명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딱히 이제 위법으로 걸리는 건 아니고 심판 대상은 이제 그 법률이 대상인데 이게 왜 지금 이슈가 이렇게 의의가 길게 써있냐면 아까랑 다르게 41조 1항은 법률이라고 써있는데 68조 2항은 헌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써있어서 대상이 법률임을 특정을 하진 않고 있어요. 근데 41조 1항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법률이다 이런 취지로 판례가 있는 겁니다. 사안의 경우는 3조니까 해당하는 거고 재판의 전세성 계속 중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1항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적법하게 계속 중인데 이게 쟁점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90일 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왠지 넘지 않을 것 같네요. 왜냐면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 2012년 달력을 보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넘으면 안 되고 안 넘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판의 적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조가 과외교습을 이제 제한하는 거를 이제 날리게 되면은 과외교습이라는 위법 사유가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취소 사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14쪽 올라가시면 반드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조항일 건 아니고 간접 적용되더라도 내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과외교습 금지가 품위유지 근문에 근거돼서 취소 사유가 날아가는 거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 달라지는 거니까 기각 인용되는 거니까 되는 거고 청구기간은 30일 이내에 했으니까 똑같이 이제 공휴일 말일자인 경우에는 넘어간다. 요걸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14페이지 갖고 지금 저희가 뭐 이게 행정대랑 마찬가지로 천천히 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것도 아마 이 시험 순서는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권리구제형 위헌심사 같은 경우 68조 1항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이제 한 문제 걸러서 이제 볼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자주 나왔던 문제라 가지고 반복되는 것도 있어서 뭐 특별히 어떤 걸 선정한다기보다는 그냥 두 문제당 한 문제씩 풀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